안녕하십니까. 가축 육종학.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서울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닭의 만우성 유전자 대문자 K로 표시하고 는 반성 유전 형질로서, 반성 유전 형질, 그러니까 십자 유전이죠. 서로 교차한다. 조성 유전자 K,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붙였습니다. 에 대해 우성이다. 자, 이게 우성이고 이게 열성을 표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러한 형질을 이용하여 어린 병아리 때 깃털의 발육 속도로서 자가 성감별이 가능하되, 이를 위해서는 만우성과 조우성의 부모 계통의 유전적 교정이 필요하다. 다음 중 자가 성감별을 위한 모계 종계의 교배 조합 체계로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컷과 암컷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거죠. 포유동물은 XX가 암컷이고 XY가 수컷이다. 그런데 조류는 반대죠. 조류는 같은 동형이 수컷이고 이형이 암컷이죠. 우선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조류일 때. 그런데 조류는 X, Y로 표시 않고 Z, Z 혹은 ZW형으로 표시하죠. 표시하는 방법이 영문자가. 그래서 Z, Z, Z 요 동형은 뭔가요? 수컷이죠. 조류일 때는. 이쪽이 수컷이라는 얘기입니다. 좌측이 E형일 때는 암컷이죠. 조류일 때. 그럼 이쪽이 암컷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혼동이 되기도 하겠지만 쉽게 표현하려면 사실 뭐 A나 B로 표기했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A와 여기에 그냥 소문자 A 이렇게 표시하면 확연하게 이거 대문자가 우성이고 소문자 구분이 되니까. 근데 굳이 KK 해놓고 거기다 플러스를 붙여놓은 거죠. 물론 저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 붙여놨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때는 그냥 구분해 줬어도 될 것 같았다 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열성, 우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성, 열성, 그 다음에 우성 플러스가 없으니까요. 열성,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우성. 이게 사실 저게 좀 피곤하긴 합니다. 이거 플러스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눈에 딱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모계 종계의 조합 체계로서 바람직한 거, 이걸 물어봤거든요. 모계. 그러니까 모계 종계로서 이용한 것은 우리가 십자 유전이니까 누구를 고쳐야 돼요? 십자 유전이니까 여기 부계, 그 다음에 모계에 여기 우성, 이거 모계 우성을 우선 먼저 찾으면 되죠. 모계 우성 K, 이 부분을 찾아서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주어져 놓고 이제 찾으란 얘기였는데, 자, 조우성 수탉과 만우성 암탉을 교배시키면 반대로라니까. 조우성은 암탉으로 되고 만우성은 수탉이 생성되는 거죠. 십자유전, 서로 반대로. 아버지의 영향은 딸한테, 딸의 영향은 아들한테. 이제 이게 십자유전이죠. 본 문제에서는 모계가 만우성이어야 하므로 이렇게 돼 있죠. 모계가 만우성이어야 되니까 만우성 암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탉이 만우성이어야 되는 거죠. 수탉이 만우성이어야 돼야 태어나는 암탉이 만우성인 거죠. 그러면서 이 수탉의 만우성을 고른다. 자, 이거는 수탉, 요거는 암탉. 여기를 보면 되는 거죠.
핫하게 만우성.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성과 열성, 그 다음에 우성, 암탉 우성, 여기서는 우성, 열성, 우성이 나오겠죠. 자, 2번. 선발하려는 집단의 선발차가 20이고 모 집단의 전체 분산이 1600일 경우 표준화된 선발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된 선발차 혹은 선발 강도 이렇게 물어봤죠. 사실 이거는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선발 강도는 이거죠. 선발 강도는 선발차를 표준화된 선발차로 집단의 선발차를 표준화된 선발차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죠. 자, 모 집단의 전체 분산은 표현형 표준 편차의 제곱이 1600이었는 거예요. 근데 주어질 때 뭐를 주어졌어요? 분산 값을 줬거든요. 표준화된 표준 편차 값을 주어주면 되는데 표준 편차 값을 원래 주어주면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어질 때는 분산 값을 주어져 놓고 이 분산 값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표준 편차 값으로 일단 변환시킨 다음에 공식에 대입하세요. 그런 의미죠. 여기 분산 값이니까. 그러니까 분산 값을 표준 편차 값을 고치려면 1600이었잖아요. 이거를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표준 편차 값을 제곱한 게 분산 값이니까. 그럼 이게 400이죠. 아니 40이죠. 40. 그죠? 00, 16이니까 40이죠. 이 값은. 루트를 제거하면 40 값이 되는 거죠. 저 40. 이 값은 분명히 우리가 쉽게 제곱으로 할 수 있는 거. 1600, 5, 25, 55, 50, 2500, 뭐 3, 3, 9, 30, 30, 900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20, 20, 400. 왜냐면 여러분들 루트 값을 구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루트 17을 어떻게 구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구할 수 있게끔 줄 거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요 20을 주어진 선발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 선발 강도거든요. 선발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 자, 선발차가 20이었고 표준 편차가 40이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풀면 0.5 이렇게 됩니다. 이 선발 강도 값은 꾸준히 빈출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 줄 때에 표준 편차를 그냥 주면 단순하게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꼭 분산값을 준다는 얘기죠. 분산값을 주어서 한번 루트 값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선발 강도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 응용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선발값을 주어지고 선발차 값을 주어지고 표준 편차 값을 구하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이 식에 대하면 되니까 선발 강도와 선발차 값을 주어지고 표준 편차 값을 주어져라. 그럼 이 식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꼭 선발 강도가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응용돼서 나올 거다 하는 거죠. 3번. 닭의 여구 및 정상호. 여구는 날개 끝이 살짝 꼬부라 올라간 거. 역시 곱슬머리처럼 되는 거. 거꾸로 이렇게 날개 끝이 한쪽 방향이라 끝에서 살짝 꼬부라진 것이 여구죠. 정상호 유전자와 백색 및 유색. 자, 여기서 여구가 우성, 정상호가 열성, 백색이 우성, 유색이 열성. 이 우모색 관련 유전자는 동일 염색체상에 연관되어 있다. 백색의 우모색과 여구 특징을 갖는 F1, 백색의 우모색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정상 개체 이거죠. 이걸 교배해서 백수의 자손을 생산하였다. 생산된 자손들 중 백색 여구는 40수,
백색 정상호는 12수, 유색 여구는 8수, 유색 정상호가 40수가 나타났다면 교차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네 가지의 수를 다 주어져 놓고 교차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한 경우죠. 그럼 그냥 여기는 지금 숫자로 그대로 주어지고 우성과 열성을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식에 의해서 그냥 다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 육종학의 계산식 문제는 식만 외우고 있으면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식을 외우고 있느냐, 외우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차가는 교차형 개체수를 교차형 개체수 플러스 양친형 개체수를 나눈 값에 요거로 나눈 값이죠. 요거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형 개체수가 18 더하기 양친의 개체수 8 이거를 다 이거 더한 거야. 12 더하기 8, 40 더하기 40 이렇게 했을 때에 100으로 나눈 값 그러면 2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교차형 개체수 유색과 여구, 그죠? 유색과 여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40, 40이죠. 40, 40. 요거 40수. 백색 여구와 유색 정상호 40, 40. 그 다음에 교체는 12개와 8수. 이걸 구분해서 교차값을 각각 식에 대입하면 답이 20% 이렇게 나옵니다. (4번) 어떤 추구 집단에서 체중에 대한 개체 선발을 하였을 경우 집단의 평균 체중은 550kg, 종축으로 선발된 개체들의 평균값은 750kg이었다. 이때 체중의 유전력은 0.3, 집단 내 개체들의 세대 간격은 수컷이 2년, 암컷은 4년이라 하였을 때에 다음 세대에 기대되는 연간 유전적 개량량은 이렇게 나왔죠. 이 2016년도 이 해에 유독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 해입니다. 물론 뭐 다른 해도 더 많이 나왔을 수 있겠지만 이 해에는 계산 문제를 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유전적 개량량, 이것도 육종학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그래서 유전적 개량량, 유전력 곱하기 선발차 이렇게 되죠. 자, 유전력은 30% 주어졌죠. 그러니까 지수를 고쳐서 0.3. 선발차는 원래 우리가 선택한 개체는 750이었는데 모집단 평균은 얼마였어요? 550이죠. 이게 뒤에 게 모집단 평균이 선발이죠. 모집단 평균치보다 능력이 낮은데 선발했을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혼동되시더라도, 그죠? 선발차가 훨씬 값은 높을 수밖에 없죠. 이거 빼면 200 했을 때의 유전적 개량량은 6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연간 유전적 개량량을 구하랬던 거예요. 여기까지 구하라고 했으면 딱 60이면 나왔는데 이건 이제 단순하게 물어볼 때 한 번 더 계산하라고 해서 연간 유전량을 물어봐요. 연간 유전적 개량량. 그러면 여기에 세대 간격이 들어가거든요. 세대 간격. 이 유전적 개량량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세대 간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을, 유전적 개량량 60을 3으로 나눠주면 20kg이 된다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세대 간격이 수컷이 2년이고 암컷은 4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3으로 나눴죠. 그죠? 그럼 이거 평균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평균치. 수컷은 2년이고 암컷은 4년이야. 이거 평균치를 잡으려면 2로 나눠주면 되죠.
형질이 두 개니까 그럼 이게 3이 되는 거죠. 꼭 시험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놓고 평균을 한 번 더 구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2로 나누시면 돼요. 두 개니까. 두 개를 나눠서 평균 3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20kg, 이게 유전적 계량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단순하게 유전적 계량량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세대를 한 번 더 줘서 세대당 연간 유전적 계량량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가축 형질의 유전력을 추정하는 방법 중 분산 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반형매 간 밑줄 긋고 유사도 또는 전형매 간의 유사도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형매 간의 유사도에 근거하여 분산 성분을 추정한 결과 부친의 분산 성분은 0.29, 모친의 분산 성분은 0.3, 자손의 분산 성분은 1.5라 할 때 부친의 분산 성분으로부터 추정되는 유전력 값은 이렇게 됐어요. 자, 부친의 성분은 0.2, 모친은 0.3, 자손은 1.5일 때에 부친으로부터 추정한 유전력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추정 유전력 값을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부친의 분산 성분 S, 부친, 모친, 그죠? 그 다음에 S는 부친, 그 다음에 자손은 뭐예요? 이거죠. W, 자손. 그 쉽게 얘기해서 부친에 대해서 다 더한 거죠. 이거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식이 뭐예요? 부친, 모친, 자손 세 개를 다 더한 값 중에서 부친의 유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부친, 모친, 자손 값으로 부친 값을 나누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었죠. 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4가 붙었어요. 4. 저건 주어진 식이니까 그대로 곱하시면 되죠. 4 곱하기 부친의 0.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H제곱 요거는 그냥 유전력의 공식인 게 하나의 공식이죠. H값을 제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갖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제곱이 돼서 곱하면 안 되고, 주의할 것은 앞에 상수 4가 있다. 저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공식을 계산해 보면 0.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게 쓰지 말고 옆에다 다시 쓰세요. 4 곱하기 부친 유전력, 그 다음에 뭐 부친 더하기 모친 더하기 자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한눈에 봐도 금방 이해가 되고 빨리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저 공식의 영어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필답 시험이라면 저렇게 외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필답 시험이 아니고 사지선다기 때문에 복잡하게 나온 식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변형을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이렇게 외우는 게 빠르지 이거 언제 외우겠어요? 모든 공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에 내가 외울 수 있는 공부하는 그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그 방법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6번)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계산식이었죠. 다음과 같은 유전 현상의 변이를 초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이. 치사작용을 초래하며 교차율을 변화시키고 위우성 현상과 여러 가지 형태적 변화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자,
치사작용. 그러면 구조적 문제예요? 아니면 수량적 문제예요? 구조적 문제. 그죠? 구조적 문제는 치사할 수 있습니다. 수량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뿐 죽진 않아요. 그죠? 일단 그걸 구분하시고, 교체를 변화시켜 위우성은 뭐예요? 내가 원래 우성이 아닌데 우성이 없어짐으로 해서 내가 우성의 형질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는 우성이 아닌데 우성인 척 하는 거죠. 그 위우성이 거듭 위자 이거죠. 하나 둘 셋 이거요. 거짓 위증 위패 뭐 이런 거죠. 위우성입니다. 현상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 그러니까 결실에 대한 정의를 딱 써놓은 겁니다. 결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겠어요? 우성이 빠진 거죠. 우성이 빠지니까 구조 전체 조합상 뭔가는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성이 아닌 게 이제 우성의 형태를 띠는 것. 그게 결실이죠. 위우성 이형 접합체에서 야생형 유전자가 결여된 결과로 열성 형질이 마치 우성인 것처럼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위우성이라 한다. 제가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 나왔습니다. 7번 유전자 기능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는 중합 효소 반응은 세 가지 단계 프리미어, DNA 합성, DNA 변성을 반복하여 특정 DNA 영역을 증폭한다. 각 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거예요. 변성, 결합, 합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복잡하니까 변성, 결합, 합성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겠죠. 뭐 DNA 변성, DNA 합성, 뭐 결합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변성, 결합, 합성을 외웁니다. 순서대로 하면 변성, 결합, 합성이에요. 순서대로 하면 변성, 결합, 합성. 근데 다행히 변성, 결합, 합성이 하나뿐이 없어요. 2번이요. 변성, 결합, 합성. 근데 여기 프리미어에 사실은 여기에 DNA 변성, 그 다음에 프리미어 합성, 예를 들어서 DNA 결합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시험 문제 낼 때. 일부러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결합하고 뭐가 합성하고 뭐가 변성하는지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DNA는 변성과 합성을 하고 프리미어는 결합한다. 이 기본적인 상황을 알고 있다는 조건에서 이거는 문제를 낸 거예요. 변성, 결합, 합성 먼저 이 순서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DNA는 변성과 합성을 하고 프리미어는 결합을 한다. 이 부분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응용하면 프리미어 결합이 아니라 프리미어 합성 혹은 프리미어 변성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저 부분을 변성과 결합과 합성을 계속 바꿔가면서 내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중요하게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다음에 나오면 이 부분이 변경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실 공무원 문제는요. 문제를 낼 출제 기준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물어보는데 문제를 너무 짧게 내지 않아야 돼요. 다음 중 무엇의 정의를 옳은 것은 짤막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최근에 올수록 지문의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지문의 내용이. 얼뜻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어차피 문제는 한 문제잖아요.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만 탁 꼬집어내시면 되세요.
이 지문이 맞고 틀리냐 그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맞고 틀리냐는 1, 2, 3, 4번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문제고, 저 지문은 이 지문이 맞을까 틀릴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핵심 용어가 뭐고 그다음에 뭘 원하는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그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맞고 틀리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8번. 여기도 지문이 길죠. 지문이 깁니다. 집토끼 모색과 모장에 관한 유전 양식으로서 백색 짧은 털, 우성이네요. 백색이 우성이고 짧은 털이 우성이네요. 을 가진 개체와 흑색 긴 털, 흑색이 열성이고 긴 털이 열성이야. 가진 개체 간의 교잡으로 백색 짧은 털, 이렇게 백색 짧은 털을 가진 개체가 생산되었다. 이제 분명히 부모가 반반씩 받으니까 섞였죠. 여기서는 백색 짧은 털이었는데 다 네 염색체 다 대문자였잖아요. 근데 이거 섞여.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이니까 당연히 섞이겠죠. 하지만 폐연형은 우성만 나타나니까 백색 짧은 털로 나타났겠죠. 본 개체를 흑색 깃털 개체와 검정 교배시킨 결과 백색 짧은 털 개체 84마리, 백색 긴 털 14마리, 흑색 짧은 개체 16마리, 흑색 긴 털 개체 86마리가 출생되어 이론적으로 분리비율은 1대 1대 1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원래는 이거 어떻게 돼요? 다 마리수가 같아야 돼. 그죠? 다 마리수가 같아야 돼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유전 현상의 설명은 그랬어요. 원래는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 실제 현상에서는. 1번, 모색과 모장의 독립 유전이냐, 아니면 상위성 유전이냐, 아니면 모장의 상위성 유전이냐, 모색과 모장의 연관이냐 하는 거예요. 주어진 게 뭐예요? 이것도 사실 길지만 답은 간단하게 써놨죠. 처음에 이 마리수에 여러분들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없죠. 여기서는 공식을 구하는 게 아니까 없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고 1대 1대 1이 나와야 되는데 비율이 깨졌다. 그 이유가 뭐냐? 형질은 두 가지인데 모색과 모장이다. 그죠? 여기가 섞였는데 둘 중에 하나 모색과 모장이 별도의 상위성 유전이 있을까요? 이거 없죠. 우리가 생각해도. 문제는 독립 유전이냐 연관이냐 하는 거죠. 독립 유전과 연관을 골라내면 되는데, 독립 유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엄마 아빠가 교배가 된 상태잖아요. 그죠? 개체 한 마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배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연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관에 대한 여러분들 기초 지식을, 정의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길게 썼지만 연관이 뭐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한눈에 딱 읽어보고 이게 연관에 대해 썼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9번) 다음 중 닭의 조합 능력을 계량하기 위해서 고안된 육종 방법. 닭의 조합 능력, 가계 선발이냐 후대 검정이냐 하는 거죠. 후대 검정은 누구예요? 이거 소만 합니다, 여러분. 소. 한우든 젖소든 관계없어요. 소. 가계 선발, 상반 반복 선발, 가계와 가계 결합 선발이에요. 근데 닭의 조합 능력은 이게 복잡하거든요, 닭이. 4원 교잡시키죠, 지금. 돼지는 3원 교잡이죠. 그죠? 근데 조합 자체를, 복잡한 조합 능력을 계량시키기 위한 방법은 상반 반복 선발법이에요. 상반 반복. 이것도 역시 상반 반복 선발법의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이번 지금까지는 단순 명료하게 시험의 특징이 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 하나. 두 번째,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봤어요.
이게 물론 이제 지방마다 틀립니다, 여러분. 지방마다 틀리고 그 해에 누가 출제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번 시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내고 있어요. 배경이 되는 기초 지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